네, 안녕하십니까. 자, 날씨가 많이 추워졌죠? 한 주 잘 보내셨습니까? 예. 얼굴들 다 좋으시네요. 자, 먼저 오늘 책 한 권 소개해 드리고요. 수업 진행하겠는데요. 오늘 소개될 책은 실행이 답이다. 좋은 책이에요. 작가는 이민규 씨가 되고요. 사실 이 책은요, 제 서재에서 찾아왔는데 제가 읽은 날짜를 보니까 2년 전에 읽었더라고요. 근데 왜 이 책을 소개하느냐? 2년 전에 읽은 책을 제가 좋아하는 유튜버가 있어요. 그 닉네임이 에이던 강이라고요. 에이던 강. 예. 이분은 이제 유튜버에 주로 자기 개발 내용들을 많이 올리거든요. 내용들이 좋아요. 근데 이제 문득 제가 유튜브를 보니까 알고리즘에 이분 이 썸네일이 뜨는 거예요. 뭐냐면 이분이 그동안 약 2,000권이 넘는 책을 보면서 2,000권 그러면서 마침 이사를 하는데 책 정리하다 보니까 이것만큼은 소개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에이던 강이 소개하는 33권 인생책. 예. 그래서 저 그런 거 좋아하거든요. 전부 다 필기 다 했는데. 예. 하면서 33권 중에 제가 훑어보니까 저도 책을 많이 읽거든요. 만 5년 넘도록 제가 1,530권 읽었으니까 굉장히 많이 읽었어요. 예. 남들이 평생 읽을 거를 지금은 5년 만에 다 읽은 거예요. 그래서 이분 33권을 딱 추스려 보니까 좀 부끄럽지만 그 중에서 10권은 제가 읽었던 책이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 에이던 강이 소개하는 33권 중에서 인생책, 그 중에 한 권이 이 책이니까 제가 찾아와서 소개를 해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실행이 답이다. 그 결과 여러분들은 합격할 수 있잖아요. 예. 실행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공부가 관계된 내용을 3가지를 추려봤어요. 첫 번째는요. 인풋과 아웃풋입니다. 즉 투입과 산출이죠. 둘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저자는요, 인풋보다 아웃풋이 훨씬 더 중요하대요. 그러면 인풋은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이죠. 공부를 하거나 독서를 하거나. 그럼 아웃풋은요, 얘가 바로 실행입니다. 내가 열심히 공부를 해서 지식을 10,000개를 알고 있대. 엄청나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실행은 제로에 하나도 안 해요.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결국 인풋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항상 행동하자, 실행하자. 그러면 여러분은 1년 동안 이 중개사 공부를 하시면서 내년에 반드시 합격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공부하는데 인풋이 뭐냐? 바로 강의를 듣는 거예요. 강의를 듣는 게 인풋입니다. 강의만 들으면 인풋이에요. 이걸로 합격 못합니다. 예. 그러면 아웃풋은 뭔지 아시겠죠? 아웃풋. 강의 듣고 복습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강의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복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왕 복습을 하신다면 어디까지? 추가로. 예. 문제까지 풀자. 예. 우리 처음은 이거 시험 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가능한 문제 풀에 우리는 항상 내년에 7, 8월 때부터 하지만은요. 여러분들 기본서 나오게 되면요. 미리 기본서에도 문제가 있거든요. 또 중간에 빈출 지문집, 기출문제집 계속 나갑니다. 아시겠어요? 그런 정규 수업 때 못 풀어드리잖아요. 그런 것도 많이 푸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합격하신다면 마찬가지예요. 예. 좋은 강의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실행, 아웃풋. 그래서 이제 12월은 얼마 안 남았잖아요. 1월부터는 공부를 새 마음으로 제대로 하세요. 그러니까 복습 많이 하고요. 그리고 또 문제도 많이 푸시고. 그래서 아웃풋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격산법입니다. 자, 한문으로 썼는데요. 이 역산법은요, 거꾸로 행동하자, 거꾸로. 예. 이건 뭐냐면요, 역산법 하게 되면, 자, 100명의 사람이 있다면, 사실 99% 하고 1%입니다. 99%는 보통 사람들, 1%는 특별하게 성공했죠. 예. 그래서 보통 뭐 한 1%가 아니고요. 사실 5% 안에만 들어가면 돼요. 5%. 인생을 성공하려면요. 5%만 들어가더라도 충분히 성공한 겁니다. 또 세모 있죠. 역시 전체라면 하위층, 중간층, 상류층. 그 중에 요거 있잖아요. 요 5%. 5%. 예. 여기 들어간다면, 그 2년 전인가 유명한 베스트셀러가 있죠. 역행자 들어보셨죠? 예. 닉네임이 자청이란 작가가 젊은 사람이더라고요. 예. 그래서, 자, 이 5%. 역행자는 5%를 말해요. 이 책 자체가 5% 안에 들어가기 위한 그런 과정을 실은 책인데 엄청 많이 팔렸잖아요. 5%가 아니라 1%입니다. 1%면 엄청난 거예요. 그러면 보통 사람들 99%, 1% 성공자 차이가 뭐냐? 차이가. 1%는요, 이겁니다. 역산법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현재를 보면서 미래를 예측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현재를 살면서 내일을 생각합니다. 이게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1%, 큰 사람들은요, 미래를 보면서 거꾸로 미래를 보면서 현재 어떻게 행동할 것이냐를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래에 포커스를 두면서 여기 맞춰서 오늘 행동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그 1970년대 그 당시에 박정희 대통령 때 새마을운동 들어보셨죠? 새벽종이 울렸네. 그 노래 가요광이 나옵니까? 그러면 이제 새마을운동 창시자가요. 고안인 사람이 유태영 박사거든요. 예. 그러면 이분 유태영 박사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새마을운동 창시자인데요. 예를 들면 대학교에 총장이 되려고 해요. 총장. 어렵잖아요. 총장이 되기 위해서는 뭐가 돼야 되죠? 부총장이 돼야 됩니다. 그냥 안 돼요. 그렇죠? 그러면 부총장이 되기 위해서는 또 뭐가 돼야 되겠지? 대학교 교수가 돼야 되겠지. 그렇잖아요. 그러면 대학교 교수가 되려면 어떻게 합니까? 거기가 유학. 유학 다녀와야 됩니다. 그럼 이제 유학을 가기 위해서는 현재 내가 할 일이 뭔가 되시겠죠. 예. 그러니까 미리 미래를 보면서 이렇게 하면서 현재 할 일을 찾고 있는 것이 바로 1%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런 마인드가 중요합니다. 예. 여러분들은 미래에 1년 후 이제 10월 말이면 시험을 치잖아요.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그러면 이제 1년 뒤 합격을 하기 위해서는 거꾸로 오늘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이냐. 그걸 떠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살면서도 이 역산법은요, 인생에서 모든 사회생활,
인간관계 모든 부분에 적용이 가능하거든요. 절대 사고를 바꾸자. 예. 예. 거꾸로 예. 역삼법입니다. 아주 좋은 마인드예요. 세 번째입니다. 자, 세 번째는요. 혹시 여러분들 이거 들어보셨어요? 그 유명한 파킨슨 법칙입니다. 파킨슨 법칙은 쉽게 말하면요. 이 말하기 부끄러운데. 네. 제가 열심히 살려고 해도 제가 늘 일을 미뤄, 그냥. 여러분도 느껴보시죠? 예. 나는 안 미루려고 했는데 자꾸 미루는 거야. 예. 대표적인 예가요. 우리가 어렸을 때, 국민학교 또는 초등학교 다닐 때, 그 방학 때, 방학 숙제 내면요, 그 매일 일기서와 과제 내잖아요. 선 적이 있어요, 없어요, 매일? 안 썼지. 안 썼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야. 저도 국민학교 때는 우등생이었는데 일기 매일 쓴 적 없어. 그 기나긴 방학 동안에 제때 쓴 적이 없어. 그러면 하루 남겨두고. 예, 막 지어내잖아요, 그냥. 예. 그때 다 경험해 보셨죠, 그죠? 제가 똑같네, 그래. 똑같잖아요. 예. 이게 파킨슨 법칙입니다. 어떤 과제가 주어지면, 예, 시간은 많아.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미루잖아요. 미루면서 막판에 쫓기는 거 있잖아요. 예. 그게 바로 파킨슨 법칙이에요. 좋은 건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 말은 이제 막판에서 이제 다급해지는 거예요. 미루다가. 얘를 타파해야 된다. 깨부셔야 된다. 그러면 이제 얘를 깨부수려면, 자, 방법이 뭘까요? 바로 데드라인을 설정하자. 데드라인 아시죠? 그런데 데드라인 아시지만 데드라인 종류도 두 가지가 있어요. 종료 데드라인, 그리고 개시 데드라인. 종료와 개시 데드라인입니다. 종료는 당연히, 자, 어떤 일을 언제까지 반드시 끝내겠다. 끝내자는 게 바로 종료 데드라인이고, 개시 데드라인은요, 어떤 일을 언제부터 반드시 시작하겠다. 이겁니다. 예. 그럼 이것들 여러분들은 해당이 돼요. 종료 데드라인, 예. 내년 10월 말 제 36회심이죠. 예. 예. 꽃을 봐야 됩니다. 예.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이미 계셨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계셨으니까 절대 이렇게 끝을 내야 됩니다. 예. 데드라인이 길어지면 곤란합니다. 데드라인 이때 내년까지 끝내지 않으면요, 어선해지고 미뤄져 버리면 1년 공부가 아니고요, 누구 말 따나 우리 시험이 재수가 필수가 되어버리고 삼수가 선택이 되어버리거든요. 예. 그러시면 안 돼요. 예. 절대 재수, 삼수 꿈도 생각하지 마세요. 무조건 예. 내년 1년 만에 종료 끝내자 말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좋은 내용들이 결국 제가 이 책을 보면서 포인트 3가지를 충분히 소개했는데 여러분들 공부에도 도움이 될 거예요. 자, 책 소개 마치겠고요. 교재해 보겠습니다. 지난주 프린터 다 갖고 오셨죠? 예. 그 프린터가 오늘 주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교재는 없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요약집 봅니다. 요약집 보시면 지난주는 토지의 분류를 보다가 조금 덜 끝났어요. 11페이지 보시면 8번 기타 찾았습니까? 기타. 자, 이 부분도 설명이 필요합니다.
자, 기타 종류가 많네요. 1번 맹지, 2번 대지, 3번 포락지, 그리고 선화지, 공지, 공한지, 유휴지, 휴한지, 한계지. 종류가 많습니다. 자, 하나씩 볼게요. 자, 동그라미 1번 맹지, 2번 대지 두 개 묶어줄래요? 자, 그러면 맹지, 대지는 쉬운 내용입니다. 맹지 보게 되면 꽉 막힌 땅이에요. 꽉 막힌 땅. 이제 대지는요. 자, 한문을 잘 보세요. 대지. 대자를 보게 되면 이렇게 돼 있죠. 자, 대는 대인데 밑에 어디자가 들어가요? 그러면 우리가 지난주 공부했던 또 대지도 있었잖아. 지목이 주거용, 상업용은 무조건 지목이 대. 이때 한문은요, 얘가 돼요. 흑토자가 들어가요. 한문이 달라요. 얘는 이제 지목이 대인 토지가 되고, 대 밑에 어디자가 들어가, 어디자가. 그러면 바로 자료형 토지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구분은 되겠는데요. 맹지와 대지는 한 번 더 이렇게 그림을 한 번 더 이해해 봅니다. 도로가 있습니다. A라는 땅이 있다. B라는 땅이 있어요. C라는 땅이 있어요. 한눈에 비교되죠? 그러면 이제 보고 불러줘요. A, B, C 중에서 최고 좋은 땅은 몇 번? 예, A. 2등은요? B입니까? C입니까? 2등. 얘가 입구가 있잖아. 얘가 2등이 되고요. 가장 나쁜 땅은 3번입니다. 자, A는요, 도로에 접했잖아요. 가장 이상적입니다. 가장 좋은 땅이에요. 그러면 B라는 땅은 문제가 생기죠. 꽉 막혔네. 예, 얘가 바로 맹지가 돼요. 자, 맹지할 적에 맹자가 이렇게 돼요. 맹지. 맹지는 한문을 잘 보고, 이 맹자가 맹인맹자예요. 맹인맹자. 무슨 말이죠? 바로 눈목자죠. 망할 망자. 눈이 망하니까 맹이 되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입구가 없으니까 이제 망했지. 그래서 맹지가 되는 거예요. 꽉 막힌 땅. 맹지 특징은요, 꽉 막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공법 공부하게 되면 건축 불가능합니다. 건축할 수 없는 땅이 맹지가 되고요. 그럼 이제 맹지 활용법은, 자, 다시 말하면요, 이 땅을 전부 다 사들이면 되겠네. 합병 거죠.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요, 일부만 사, 일부만. 입구만큼만. 그럼 입구만큼 사게 되면 이 땅이 되겠네. 얘가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제 얘가 뭡니까? 마치 반팔 소매 같아. 되는 데인데 어디자가 들어가. 그래서 이제 이런 토지가 바로 자료용 대지. 한문이 달라요. 자료용 토지. 그래서 여기까지가 1번과 2번 설명입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한 번 더 그림 봐요. 여러분들이 학교 가시면 이것도 중요하지. 이것도 중요하고 또 중요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기억납니까? 중개가 중요해요? 투자가 중요해요? 투자가 중요하지. 중개는 생활비밖에 못 버는 거고 투자는 부자가 되는 거잖아. 여러분들은 투자를 잘 하셔야 돼요. 진짜 부자가 되려면요. 그러면 이제 이거 중개도 하고 투자도 해요. 투자도. 그러면 이 땅이 맹지죠. 이 땅을 살래요? 안 살래요? 싸면 산다고요? 그러면 주식도 싸면 삽니까? 동전주 있잖아. 몇백 원짜리. 그런 거 막 사면 망해요, 그냥. 일단은 맹지는 대부분 일단 기피합니다. 기피하는데 오히려 고수들은, 전문가들은 요 놈을 더 좋아해요. 맹지를 좋아해요. 왜냐하면요, 그냥 맹지를 좋아하는 게 아니고 항상 상상을 해요. 이만큼을 합병한다면, 도로로 만든다면, 이렇게 건축만 이렇게나 합병하든지 이게 전제가 된다면 이 가치는 엄청 올라가잖아요. 그 때문에 이제 맹지만 전문으로 하는 투자자들도 있거든요. 맹지하게 되면요, 이런 사례가 있어요. 맹지.
좀 오래됐어요. 한 15년 전인데 그때는 제가 신도림역에서 그 학원이 있었어요. 거기서 수업을 하는데 마침 그때 5월달입니다. 수업을 하다 보니까 쉬는 시간에 어느 총각이 이 건물가에 와서 저한테 쫓아와서 시원한 바카스 라면 주는 거예요. 예, 수고하신다면서. 바카스 마시면 잠시 얼굴 보면서 얘기를 했어요. 혹시 20대로 보이는데 나이가 어떻게 되냐 물어봤더니 25이래. 그래서 그 짧은 시간 얘기하면서 이제 심을 때까지 점심도 같이 먹고 그쪽의 사정을 잘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사정인데 이 친구는 25세임에도 불구하고 자, 우리 공부를 하는 목적이 분명합니다. 동기가 분명해요. 그래서 그게 뭐냐면요. 이 친구는 합격하게 되면 그냥 전개하는 게 아니고 토지를 전문으로 토지. 예. 그러면 토지는 토지인데 서울이 있죠. 서울에서 동남쪽. 그럼 어디입니까? 화성, 동탄, 평택 또는 천안. 요 바운더리거든요. 예. 여기에서 토지만 전문으로 하겠대요. 목적이 분명하더라고요. 이 친구는 어떻게 말하면 금수저예요. 예. 부모님이 외국에서, 미국에서, 보스턴에서 호텔 사업을 하다 보니까 부모님이 외국에 나와 있어요. 정작 본인은 한국에 있고 역기러기 현상입니다. 예. 부모가 외국 가 있고 본인은 있으면서. 예. 근데 이제 환경이 되게 좋았나 봐요. 그 좋은 환경에 부모님이 용돈을 안 주더래요. 알바하면서 벌었으라고. 예. 부모님한테 요거 받아 쓴 적이 없대요. 예. 그러다 보니까 본인은 모든 용돈 전부 다 알바하면서 그렇게 썼대요. 예. 다시 말하면요. 자립심이 철저하더라고요. 심지어 대학교 등록금도 자기가 모아서 예. 부모한테 단 10원도 받은 적이 없대요. 대단한 자립심이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군대 가도 그냥 안 가요. 예. 사병으로 가느니 하사관, 부사관이 있죠. 그럼 봉급이 있잖아요. 예. 돈 벌려고. 예. 그래서 이제 부사관 가서 근무를 했대요. 그렇게 모은 돈이 제대할 때쯤 되니까 그 나이에 20대 초반이잖아요. 그때 되니까 그 당시에 15년 전인데 8천만 원 모았대. 대단하죠, 그죠? 예, 8천만 원. 적은 건 아닙니다. 8천만 원. 근데 문제가 생겨서요. 제대하면서 마침 강원도에 근무했는데 강원도에 이제 임야가요. 경치가 너무 좋은 거야. 쌓였다. 그래서 이제 그건 10,000평 가까이라. 돈도 딱 8천만 원이라. 좀 깎아가지고요. 그래서 그 전망이나 그 환경에 혹 해가지고 그냥 질려버렸대. 든든하잖아요. 예. 사고 난 다음에 얘는요 부동산 부자도 몰랐거든요. 예. 근데 사고 나고 보니까 문제가 생겼어요. 인연은 되게 예. 예. 도로가 없잖아. 맹지를 산 거예요. 조져버렸어요. 예. 이때부터 답이 없습니다. 맹지인데 누가 관심을 가지겠어요. 예. 그때부터 막 걱정이 되어서 뭐 팔리지도 않고 땅값도 안 오르고 예. 2년 지났습니다. 그때부터 정말 후회가 막심합니다. 그런데 운이 좋았어요. 강원도가 서서히 개발되면서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이거 저거 도로가 생겼잖아요. 그래 인근에 이제 주변에 도로가 생긴 거야. 끝났죠, 그죠? 예. 도로 생길 줄 몰랐는데 부동산에서 등기부 확인해서 전화가 왔더래. 이 땅 팔아라고. 안 그래도 고민이 많아 팔라고 하니까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그래 얼마에 팔까 물었더니까 얼마 주시게 물어보니까 3억 주겠대. 예. 8천에 샀는데 3억을 주겠대요. 예. 얼마나 기분 좋았을 거예요. 예. 걱정만 하다가 예. 도로 하나 때문에 예.
얼른 팔아버렸대요. 예, 팔아버렸대요. 예. 그러니까 이제 맹지를 사도 얼마를 벌어? 2억을 벌어. 아, 이게 투자의 매력이더라. 예. 교수님, 저는요, 토지가 이겁니다, 토지. 예. 근데 저는 오로지 합격하면 오로지 토지로만 가겠다. 이 친구도 이제 투자에 맛을 들인 거예요. 못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그래서 하다못해 맹지가 사도 이런 운이 따르더라, 이 말입니다. 예. 투자가 매력적이잖아요. 예. 그 친구는 당연히 그의 시험 동착학을 했어요. 하고 그 화성 쪽에서 역시 자기 생각대로 일을 하더라고요. 토지 전문으로. 한 5년 동안은 저랑 계속 카톡 주고받으면서 소통을 하다가 뭐 어떻게 된 건지 뭐 5년 지나고부터는 갑자기 소식이 뚝 끊겨버렸어요. 예. 그 친구가 되게 보고 싶은데. 예. 자, 이 사례는 뭡니까? 그만큼 투자가 매력적이다. 또 여러분들 이 공부 시작했잖아요. 예. 시작했죠, 그죠? 그러면 저는 여러분이 시작이 된 이 동기가 무엇일까? 예. 이 젊은 친구도 동기는 분명했어요. 예. 땅을 잘못 사서 맹지를. 근데 또 운이 좋아서 또 크게 먹었잖아. 돈 버니까 땅이 보이는 거예요. 예. 투자하려고 중개사사기성을 취득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공부를 하는데 다만 주변 사람이 속여서 그런 동기는 좀 동기가 그렇잖아요. 예. 부족하잖아요. 예. 나만의 분명한 동기에다가 예. 내가 여건이 좋건 나쁘건 예. 뭐든지 내가 하는 일은요 우선 무엇보다 동기와 아울러서 절박함. 절박할수록 몰입하거든요. 집중해요. 그런 사람이 빨리 합격합니다. 기왕이면 딱 1년만큼은요, 나를 꽉 붙들어 매세요. 나의 동기가 뭐냐? 예, 예, 꼭 합격해야 되겠다. 그리고 절박함. 이렇게 밀어붙이면요, 우리 시험은 안 될 수가 없어요. 그래, 맹지만 봐도 공부에 힘이 생긴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대지와 맹지를 보았고요. 그러면 이제 맹지는 꽉 막힌 땅이고요. 이번은요 대지를 보게 되면 땡땡. 자, 맨 끝에 보시면 밑줄 하세요. 자루형 모양 밑줄 하세요. 자루형 모양의 토지가 대지가. 대지는 이제 도로가 있으니까 입구가 좁은 땅이잖아요. 얼마든지 건축 가능하겠죠. 3번 포락지. 포락지는요. 자, 맨 끝에 보시면 밑줄 하세요. 하천으로 변한 토지 밑줄. 그러니까 이제 하천화된 부분의 토지가 포락지가 돼요. 포락지. 포락지. 포락지는요. 다시 또 그림을 한번 소개해 드릴까요? 포락지. 자, 하천이 흘러갑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널찍한 땅이 있어. 밭이에요. 그러면 자, 완만한 경사지지, 하천이 흘러가지. 조망이 너무 좋아. 좋은 땅이잖아요. 땅이 얼마? 자, 10,000제곱미터 잡을게요. 약 3,000평입니다. 자, 10,000제곱미터. 그런데 혈이 자꾸 흘러가니까 이럴 수 있잖아요. 하천이 점점 굽이지면서 빗감친 만큼 얘가 하천으로 바뀌어버렸네. 되시겠죠? 얘가 뭐지? 포락지. 하천화된 부분의 토지다. 포락지. 그러면 자, 요 빗감친 부분의 면적을 1000 잡을게. 1000제곱미터. 1000해비가 돼요. 그러면 자, 면적이 얼마 작아졌죠? 1000 작아지면 얼마 남았다? 9,000이죠. 예. 이런 얘기 왜 하느냐면요. 포락지는 뜻만 하면 되겠지만 여러분이 중개하다 보면 또 어떻게 알아? 내가 토지를 중개하다 보니까 이런 땅도 중개하게 될지. 예. 여러분 중개하게 되면요. 우리 시험과 택도 없어요. 공부 정말 많이 해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6과목 정말 공부 많이 해.
합격해요. 중요한 건요, 합격하고 공부했던 게 다 날아가 버려요. 틀림없어요. 다 잊어버립니다. 실무 보세요. 그때부터 공법, 세법, 또는 공시법 다 필요한데요. 다 이 실무에 다 쓰이는 건데, 그걸 넘어서 온갖 케이스 바이 케이스 다 승인되는데, 사실 이 중개업은요, 말이 중개업이지 변호사가 돼야 됩니다. 고객이 어떤 요구, 어떤 연령대에 누가 오더라도 거침없이 중개를 해야 되거든요. 공장 팔 수도 있고, 절을 팔 수도 있고, 이렇게 포락지를 팔 수도 있습니다. 이런 땅도. 이럴 때 그냥 딸랑 계약서를 어떻게 씁니까? 복잡하게 얼마나 많은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합격이 돼요. 실무공부도 무궁무진합니다. 할게요. 그럼 이제 여기서 어떤 문제가 생기죠? 자, 봅니다. 첫 번째, 공부상 면적입니다. 얼마예요? 10,000제곱미터. 그러면 이제 얘가 포락지가 됐잖아. 이 땅은요, 포락지는 하천화되어 버렸잖아. 얘는 개인의 소유가 인정이 안 돼. 얘는 이제 국가 소유예요. 내가 손해를 보잖아요, 손해를. 예. 그래서 이것만큼 이제 실제 면적입니다. 실제 면적 딱 측량하니까 얼마가 돼요? 9,000 회비가 됩니다. 면적이 많아져서요, 적어져서요? 적어지니까 과수 면적이지. 이럴 수 있죠. 거꾸로도 가능하죠. 실제 면적이 만인데 공보상 면적은 또 10,000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보다 면적이 크잖아요. 얘는 과대 면적이지. 그러니까 어느 쪽이든 보통은 같은 게 일반적인데 그렇잖아요. 근데 이렇게 다를 때가 있다. 얘가 다른 말로 물적 불일치 또는 면적 불일치,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여러분들 중요한 가정해 보세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땅이건 중요하게 되면요, 그냥 계약서 따면 큰일 납니다. 왜? 계약서 잘못 쓰게 되면 이 차이만큼 여러분이 책임져야 됩니다. 법적인 문제가 생겨요. 그렇잖아요. 만약 여러분이 중개실무를 한다면 이때는요, 특약을 달아야 되겠지. 특약을. 특약으로서 면적이 다르는 거 다 밝혀야 되겠지. 특약을 쓰면서 이때 기준은요, 공보 면적 기준이 될까요? 실제 면적 기준이 될까요? 둘 중에 뭐를 기준으로 할까요? 그러니까 이제 둘 중에 하나는 되겠지. 그런데 정답은요? 정답은 공보도 아니고 실제도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결론. 둘 중에서 작은 면적 기준입니다. 그러면 얘가 작죠. 예? 얘는요? 그럼 어떻게 되지? 앞에를 많이 쓰고 뒤에를 많죠. 아, 그렇다 그죠? 예. 만 쓰고 만천. 예. 예. 이러면 얘가 작은 면적이지. 그렇잖아요. 작은 면적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중개특약에다가 면적이 달라서 작은 면적 기준으로 한다는 것을 명시를 해야 됩니다. 예. 괜히 큰 면적 했다가 오차가 생겨서 손해가 생기면 내가 책임을 져야 되거든.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 활동에서는요, 바로 안전성 이렇게 불러요. 안전성. 예. 작은 면적으로 평가하고 작은 면적으로 중요한 것이 안전하거든요. 그럼 이제 더 큰 차이가 하게 되면
그 차이만큼은 법적인 분쟁에서 벗어날 수 있거든요. 왜? 타격을 제시했으니까. 그럼 항상 여러분들이 중개를 하더라도 무수히 많은 사례가 있습니다. 그지? 이런 포락지만 딱 나왔다면 항상 뭘 또 올려? 그냥 하천화 하는 것보다면 내가 실무를 하게 되면 그만큼 면적이 다를 수가 있구나. 예. 그런 것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될 수도 있구나. 그게 있는 거예요. 포락지. 자, 이어서 선화지. 선화지는요, 말 그대로 고압선 아래의 토지. 예. 그림 볼까요? 고압선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고압선 아래 일정 구역의 토지가 선화지예요. 선화지. 좋은 땅입니까? 나쁜 땅입니까? 나쁜 땅이죠. 살래요? 안 살래요? 안 사지. 근데 거꾸로 고수들은 사. 예. 그래, 99%랑 1%는 달라. 고수는 거꾸로 움직입니다. 남들이 노 할 때 얘 사는 거야. 그게 뭐죠? 역발상이지. 그 이제 선화지 밑에 땅이 있어요. 이 땅이 경매 나왔대, 경매. 경매 나왔어요. 여러분 안 산다고 했잖아요. 예. 뭔가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심리적으로. 또 게다가 이 전력 자체가 부담이 되잖아요. 그런데 고수들은 산대 말입니다. 왜냐? 비록 선화지의 땅이지만, 중요한 것은 여기다가 뭘 할까 말입니다. 항상 토지가 중요한 것은 뭐가 중요해? 용도가 중요해요. 용도. 그래서 이때 어떤 용도가 가장 잘 어울릴까? 실제로 이 선화지 하게 되면 주로 일산 쪽으로 쭉 올라가다 보면 고선이 많고 이런 땅들이 되게 많거든요. 여러분들 앞으로 또 중개 실무 하시다가 또 이런 땅이 나왔다면, 선화지가 있다면요, 그냥 에이 하지 말고요. 그러면서 이때는 자, 뭘 또 올려? 창고. 이 땅 경매하면요, 되게 싸게 잡거든. 되게 싸게 낙찰 받아요. 되게 싸게 잡아서 용도는 뭐? 창고. 물류 창고. 창고는요, 주거 목적이 아니잖아. 그러면서 임대료는 제값 받거든. 그러니까 주로 선화지 하게 되면 주로 이제 창고로 활용해서 임대하게 되면요, 잘 나갑니다. 잘 나가요. 굉장히 높은 수익을 보장받거든요. 항상 뭘 떠올려? 어떤 용도가 어울리느냐. 그래서 이제 선화지 떨리면 또 이제 뭘 떠올려? 창고. 에이 하시지 말고 뭐 창고로 쓰면 좋대 말입니다. 돈 벌어요. 자, 이어서 이제 5번, 6번 묶어줄래요. 5번 공지, 6번 공한지. 자, 공지는요, 말 그대로 설명시키게 돼 있죠. 공법상 건폐율을 적용하고 건물 짓고 남은 토지. 그러니까 이거잖아요. 자, 만약에 100평의 토지가 있다, 100평. 그 중에서 이제 건폐율이 60% 하게 되면요, 공표 공부하셨죠. 그래서 그러면 60평을 건물 짓잖아요. 짓게 되면 남는 토지가 공지, 건물 짓고 남은 토지가 공지가 돼요. 다음에 공한지는요, 공한지. 자, 한 줄 모두 빗줄 하세요. 그대로 지문이 출제되고 있으니까요. 도시 토지들 투기 목적으로 지가 상승만 기대하고 장기간 방치된 토지. 투기에 관계됩니다. 지가 상승만 기대하고 장기간 방치된 토지가 공한지가 되고요. 7번과 8번 묶어줄래요. 7번은요, 유휴지. 8번은요, 휴한지. 이런 것도 문장하고 단어를 바꿔서 물어. 바뀐 단어는 조심하시면 돼요. 그러면 유휴지는요, 밑줄 하세요. 놀리고 있는 밑줄. 노는 땅. 노는 땅은 유휴지가 되고요. 휴한지는요, 쉬게 하는 밑줄. 그러니까 농지 등을 정상적으로 쉬게 하는 토지가 바로 휴한지가 돼요. 9번 한계제는요, 택지는 뭐죠? 주상공. 그래서 주상공, 택지 이용에 가장 멀리 있는 최원방권 토지가 바로 한계지입니다. 여기까지 토지 용어를 마치겠고요.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갑니다. 다음 페이지. 다음 페이지 보게 되면 그 참고 주택의 분류도 나오고요. 또 이제
제3절 부동산 법적 성격. 참고는요, 제가 3월 달에 설명을 드리고요. 참고사항이니까. 그리고 3절 부동산 법적 성격은 거의 진도 안 나갑니다. 우리 시험에서는 출제와 거리가 먼 부분이기 때문에. 자, 일단 3절은 넘어갑니다. 자, 그러면 14페이지 보시면, 자, 제3장 부동산의 특성입니다. 여기서는요, 항상 한 문제 이상은 출제해야 한 문제는 늘 나옵니다. 다만, 부동산 특성 하게 되면, 아래 보니까 표가 나와 있죠. 자, 토지의 특성과 건물의 특성인데, 건물 특성은 버리시고요. 토지의 특성이 두 가지네요. 자연적 특성과 인문적 특성입니다. 자연적 특성은 자연 그대로 지니고 있는 특징이고요. 인문적 특성은 항상 인간이 이용하니까 인간과 관계되는 특성입니다. 그러면 자연적 특성은 1번부터 6번까지 있죠. 그러면 자, 1번, 2번, 3번, 4번 자, 네 가지 기억합니다. 지금부터 첫 자만 동그라미 1번 부동성 부자 2번 부정성 부자 3번 영속성 영자 4번 개별성 개자 합쳐서 첫 자만 읽어볼까요? 뭐죠? 부부 연계 바로 암기되었죠? 부부가 둘 다 연계래. 네. 부부가 둘 다 어리대. 부부 연계 끝났습니다. 부부 연계 이 네 가지가 자연적 특성이 되고요. 자, 5번까지만 공부하셔야 됩니다. 5번은요 인접성. 자, 지금 색깔 4개 부부 연계는요 다수설 대부분 학자가 인정하고요. 다만 인접성 또는 연결성은요 특정 소수학자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 강남대학교 이창석 교수가 인접성을 주장했거든요. 그래서 항상 토지의 자연적 특성하게 되면 부부 연계에다가 인접성까지만 공부하면 돼요. 다음에 인문적 특성은요. 자, 5번까지인데요. 1번, 2번, 3번 세 가지만 아시면 돼요. 그러면 1번 용도의 다양성 첫자 용 동그라미 2번 병합 분할 가능성 첫자 병 동그라미 3번 위치의 가변성은요. 자, 가변성의 가짜 동그라미 합치니까 어떻게 읽는다? 용병가 용병가 따라서 용병가 세 가지가 인문적 특성이다. 그래서 토지의 특성 하게 되면 바로 자연적 특성 부부 연계 그다음에 인문적 특성 용병가 그래서 부부 연계 용병가 여기까지만 정리하시면 됩니다.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우리가 첫 페이지 앞쪽을 공부하지만은요, 부동산 특성. 자, 지금 부부 연계 용병가 얘는요 어려워요. 많이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 특성은요 앞부분이 있다고 기초가 아니고요. 여러분들 기본서보게 되면 이 특성은 부부 연계 용병가 이 전체 특성들이 학교는 처음부터 끝까지 전체를 전부 다 끄집어냈거든요. 그래서 방대합니다. 절대 첫 술에 배부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좀 이제 쉽게 말하면 와닿지가 않아. 어려워요. 근데 얘가요 자꾸 이제 해독소가 누적이 되게 되면 그냥 모자이크가 딱 맞춰지듯이 짝짝 연결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첫 술에 절대 배부르지 않듯이 처음에는 조금 어렵지만 자꾸 보시면 저절로 정리가 돼요. 그래서 일단은 전체를 전부 다 연결되기 때문에 다소 까다롭다는 점을 유의하시고요. 자, 그러면 1절 토지의 특성 중에서 먼저 1번 자연적 특성은 부부 연계 한 개 더 추가하면 인접성이죠. 그럼 먼저 1번 부동성부터 봅니다. 부동성은요 말 그대로 토지는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로 움직일 수가 없다는 특징이다. 부동성. 그래서 이제 과로 같은 말로 지리적 위치의 고정성 또는 뭐 비동성 똑같은 말인데요. 부동성 움직일 수가 없다. 자, 부동성 하게 되면요 1번부터 12번까지요. 이 많은 항목들이 학교는 전체를 다 끄집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용어들이 생소합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 중에서 이제 여러분들은 기본 흐름에서는 제가 큰 틀을 잡아 드릴게요. 부동성. 그럼 지금부터 강의 노트, 오늘 강의 노트 받으셨죠? 강의 노트 보시면 돼요. 강의 노트.
자, 강의 노트 보시면, 자, 부동성 하면서 필기되어 있죠. 그대로 보시면 돼요. 부동성 화살표 네모, 또 화살표 네모, 이렇게 나옵니다. 앞으로 부동성만 나왔다면 하나, 둘, 셋 바로 같이 한 묶음을 묶어버리세요. 그래서 이제 부동성 다음에 얘가 뭐지? 인접성. 다음에는 지역성입니다. 자, 그러면 자, 여러분의 집이 있어요. 우리 집이 있다. 우리 집이 있다면 이 땅은 절대로 못 움직이잖아. 얘가 바로 부동성입니다. 그런데 옆집이 있어요. 뒷집이 있어요. 또 옆집이 있잖아요. 얘가 뭡니까? 인접해 있지. 인접성. 그래서 항상 대상 토지는 못 움직이니까 이웃한 토지와 인접해 있으니까 아주 서로 좋은 관계, 다시 말하면요, 서로 의존관계, 보완관계, 협동관계, 대체관계, 경쟁관계, 이런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러면 얘가 또 인접돼 있겠지. 얘가 계속 확대가 되면 나아가서는 하나의 동네 또는 하나의 지역입니다. 하나의 지역을 이루더라. 그래서 이제 화살표가 이렇게 간다. 답이 나왔죠? 얘가 바로 부동성, 인접성, 지역성입니다. 그러면 이 지역마다 이제 각자 동네가 다르잖아.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관계 때문에 서로 동네가 다르기 때문에 동네마다 특성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 지역마다 사회적 위치가 다르고 경제적 위치가 다르고 행정적, 성격 위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학교로는요, 단순 암기보다 논리가 분명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부동성만 나왔다면 그대로 뭐지? 인접성, 지역성. 그래서 한 묶음으로 딱 그래야지 제대로 된 공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지역성과 똑같은 말이 바로 국지성입니다. 지역성, 국지성 같은 말입니다. 그럼 이제 여기에 반영이 되면 얘가 바로 국지성이 반영이 되면 국지적 시장이지. 나와 있죠? 국지적 시장. 그러면 이제 이 말은 더 쉬운 말로 뭐지? 국지적 시장은 지역적 시장. 이것을 어떻게 부른다? 이꼴. 바로 부분시장입니다. 그래서 이런 단어가 자주 나와요. 그러면 부분시장이 뭡니까? 하게 되면요. 앞으로 부분시장 공부하게 되면요. 얘는요. 바로 시장의 세분화를 말해요. 지역적으로 시장에 세분화가 생긴다. 예를 들면 쉬워요. 서울의 강남, 지방, 동네가 다르잖아. 얘가 다르잖아요. 그러면 아파트 가격 차이가 크다 적다 굉장히 큽니다.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 대전은 그래도 지방이죠. 대전 지역에 25평 아파트가 있대요. 서울 강남에 25평 아파트가 있대요. 동네가 다르잖아. 차이가 엄청납니다.
그럼 이제 대전에 25평 아파트는 5억 잡을게요. 5억. 강남이면요 아마 20억 넘어갈 거예요. 20억 잡을게요. 몇 배 차이? 4배 이상 차이 납니다. 똑같은 평수에 똑같은 구조에 똑같은 아파트인데 왜 이렇게 가격이 차이가 날까요? 지역 차이지. 얘가 바로 부분 차이입니다. 예. 그래서 지역적으로 가격이 시장이 세분화되고 달라지잖아요. 되시겠죠? 예. 따라서 결국 부동산에는 특히 부동성 때문에 여기까지 확장하세요. 지역 차이가 크다 작다 크다. 그 지역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그래서 지역적으로 가격이 달라지더라. 시장이 달라진다. 어떤 시장? 부분 시장. 부분 시장. 그래서 자 계속 강조합니다. 부동산은 이 지역 차이가 크죠. 그 지역 차이가 크니까 그 지역을 잘 분석이 됩니다. 그래서 바로 화살표에 되어 있죠. 지역 분석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부동성만 나왔다면 인접성, 지역성을 한 묶음으로 보시되 특히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지역 분석의 차이가 큰 가격 차이인 거예요. 지역 분석이 필요하게 되고 또 이 지역이 반영된 시장이 바로 국지적 시장 또는 부분 시장, 지역마다 가격은 달라집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시험을 치르게 되면 지역 분석이 필요한 이유하게 되면 이유하시겠죠? 하나, 둘, 셋. 여러분들 기본서 보게 되면 얘만 딸랑 나와 있어. 또 얘도 나와 있어요. 근데 정확한 논리는요, 세 가지야. 하나, 둘, 셋. 그럼 결국 지역 분석은 가장 가까운 이유가 뭐지? 지역성을 분석한다. 그래서 얘가 1등입니다. 1등. 가장 가까이 있잖아요. 지역은 왜 생깁니까? 인접했으니까 2등. 그럼 이제 왜 인접합니까? 근본적으로 부동성 때문이다. 그래서 가장 정확한 흐름은요, 논리적으로 지역 분석이 필요한 이유 1등 지역성, 2등 인접성, 3등 부동성. 그럼 이제 확실한 공부가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냥 암기만 해버려. 지역 분석은 무조건 부동성. 아무 대책 없이. 이렇게 암기한 거하고 논리를 시험 과거는 의미가 달라지겠지. 근데 이런 문제가 과거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요. 언제? 좀 오래됐는데요. 정확히 한 30년 전에 6회 시험 때. 초창기에. 그때 다음 중에서 지역 분석이 가장 필요한 이유. 그러면서 지문 1번, 2번, 3번, 4번, 5번. 그래서 뭐 부부, 연계, 용변과 특성을 집어넣겠지. 그럼 정답은요. 얘만 나오면 답이 되겠네. 근데 문제는 뭐냐. 2번 지문에서 부동성이 나왔어요. 5번 지문에서 연결성이 나왔어요. 연결성과 똑같은 말이 바로 인접성이거든요. 그러면 답이 복수 답안이 될까? 아니지. 1순위, 2순위, 3순위. 그러면 답이 얘가 가까워요, 얘가 가까워요. 얘가 더 가깝지, 2순위가 더 가까운 답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암기하니까 전부 다 땡큐 하면서 답을 2번 했거든. 암기한 대로. 많이 틀렸습니다. 정답은요, 가장 가까운 곳에 물었으니까. 둘 중에서는 얘가 더 가까운 답이 되거든요. 그래서 인접성, 연결성 이런 문제가 과거에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암기로 풀 수 없는 것, 논리로 푸는 거거든.
자, 이어서 이렇게 묶어져 있죠. 부동성과 인접성 때문에 외부 효과라고 나옵니다. 외부 효과는요, 나중에 부동산 정책에서 따로 공부합니다. 그러면 이제 외부 효과 하게 되면, 쉬운 말로 얘는요, 인근 효과이다. 같은 말인데, 외부 효과, 인근 효과. 예를 들면, 우리 집 인근에 교도소가 있대. 동네가 좋아요, 나빠요? 나쁘지. 우리 집 옆에 GT에서 얘기 들었었는데, 당장 확 올라가죠. 좋아지겠죠. 그러니까 어떤 시설에 따라서 나빠지기도 하고, 또 좋아지기도 하고. 얘가 바로 외부 효과입니다. 그래서 종류가 두 개 있죠. 첫 번째가 정의 외부 효과. 두 번째가 부의 외부 효과. 이렇게 나옵니다. 다시 한 번 더 반복해서 본다면, 자, 우리 집이 있어요. 내 토지. 근데 인근에, 얘는 부동성입니다. 근데 인근에 시설물이 전철 역이 들어서면 동네가 되게 좋아지겠지. 이게 바로 정의 외부 효과. 거꾸로, 자, 뭐, 낙골당이 들어선다. 쓰레기 밀레증이 들어선다. 돈 나빠지죠? 이게 바로 마이너스 부의 외부 효과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외부 효과는 이유가 뭐 때문에? 부동성과 인접성 때문에 얘가 발생하더라. 정확한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인데 우리 시험에서는 뭘 많이 물어? 외부 효과 하게 되면 얘를 답으로 많이 묻거든요. 이때 정의 외부 효과를 다른 말로 핀피 현상이다. 부의 외부 효과를 영어로 님비 현상이다. 이렇게도 많이 부릅니다. 그러니까 핀피나 님비는요, 이런 단어도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 한번 미리 자꾸 들어보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핀피하게 되면요, 얘가 이제 약어거든요. 핀피하게 되면 약어인데, P가 please, 제발 무엇을 해달래요? In my front yard. 프론트 야드가 앞마당이죠. 그러니까 in my front yard, 우리 집 앞마당에 제발 백화점 지어주고, 정부 청사 옮겨주고, GT에서 역 만들어주고, 그러면 동네가 얼마나 좋아집니까? 얘 말은요, 다른 말로 개발 유치입니까? 개발 깊입니까? 개발 유치. 누구나 좋아합니다. 반대가 님비지, 반대가. 자, 님비는 또 해석하자. 자, 얘가 낫하지 말래. In my backyard. backyard가 뒷마당이죠. 우리 집 뒷마당에 하지 말래. 우리 집 뒷마당에 정신병원 짓지 말고, 교도소 짓지 말고, 쓰레기 몇 장 만들지 말래. 동네 나빠지니까. 되시겠죠? 자, 그러면요, 핀피 현상 단어가 나오면요, 얘는요, 정이 돼요, 부가 돼요? 정이 되죠. 바꾸니까 틀린 말이잖아. 바뀐다는 속지 마시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모두가 외부 효과다. 좋아지면 핀피, 나빠지면 님비. 그러면 이제 이유가 뭐 때문에? 정확히 부동성과 인접성 때문인데, 우리 시험은요, 부동성을 많이 묻더라. 정확히 말하면요, 이유는 두 가지가 된다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봅니다. 이제 여러분들 공부하시다가 부동성만 나왔다면 어디까지 확장하자? 지역성 돌리자. 이것 때문에 직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뭐가 필요합니까? 지역 분석이 필요합니다. 어떤 시장? 국지적 시장 또는 부분 시장입니다. 그리고 자,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외부 효과를 발생한다까지를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부동성에서의 저맞은 흐름을 잡았거든요. 이 틀을 갖고 이제 교재 보시면 수월하게 들어옵니다. 교재는요, 10분 쉬었다가 다음 시간 이어서 계속 볼게요. 쉬겠습니다.